안녕하세요. 오늘은 긴 이야기지만 듣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와 자식,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위와 장인어른. 이 모든 관계는 참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아, 내 자식이지만 더는 나의 뜻대로 되지는 않는구나. 그리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말 못할 서운함이 켜켜이 쌓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자식, 며느리 무조건 이기는 4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이지만 사실은 상처받지 않고 품위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말을 아끼는 것이 진짜 이기는 법이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말은 대부분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애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요즘 애들은 다 그렇지. 내가 좀 참아. 그래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건 고마워해야지. 이런 말들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한 말이죠. 하지만 이런 말들은 듣는 쪽에게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간섭, 훈계, 통제.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 관계는 금이 갑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의 집에 들를 때마다 손주의 밥그릇을 챙겼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이고 있는 거니? 며느리는 웃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 이번 주에는 바빠서 라며 방문을 피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지나쳤나? 그저 챙기고 싶었을 뿐인데. 그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눈빛과 행동입니다. 음식을 해주더라도 내가 힘들까봐 내가 조금 해왔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묻지 않아도 됩니다. 말은 줄일수록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조용한 배려는 가장 큰 울림을 남깁니다. 두 번째, 경제적 독립은 감정의 독립으로 이어진다. 많은 부모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다 내 자식 잘 되라고 해준 거야.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잘 되게 하기가 지나치게 오래 계속될 때입니다. 결혼할 때 전세금 마련, 첫째 낳을 때 출산 비용 보태주고, 둘째 돌 때 유모차 사주고, 심지어 명절이면 며느리에게 고생 많지? 하며 백화점 상품권을 쥐어줍니다. 그렇게 해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답답합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네. 이젠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한 아버지는 은퇴한 뒤에도 자식들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퇴직금을 대부분 써버렸습니다. 자신의 건강검진조차 미루면서 말이죠. 하지만 어느 날 자식에게 조심스럽게 병원비를 부탁하자 돌아온 대답은 아빠, 요즘 우리도 빠듯해요. 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한 문장을 다짐처럼 되뇌었습니다. 자식에게 줄 돈은 내 병원비를 제외하고만 줄 것. 자식에게 베푸는 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조건 없이 주고 기대하지 말자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랑은 서운함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돈은 우리 감정의 독립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챙겨야 남도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식보다 더 재미있게 살면 자식이 먼저 연락한다. 부모님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일정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손주 사진 보기, 오후에 자식이 전화했는지 확인, 저녁엔 내일 밥 차릴 반찬 걱정, 자기 전엔 왜 애들이 이렇게 정이 없을까 하는 생각. 이 모든 시간의 중심엔 자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자식은 이제 어른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중심의 이동입니다. 이제 내 시간의 주인공을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어떤 시니어 여성은 68세에 수채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 떨려서 붓도 제대로 못 잡았지만 1년이 지나자 작은 전시회에 작품이 걸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엔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림 좀 보여주세요. 애가 너무 신기해해요.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재미있게 사니까 자식들이 먼저 나를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자식보다 더 재미있게 사는 삶. 그건 자존감의 회복이자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즐거우면 자식도 기쁩니다. 네 번째, 서운함은 말로 표현하지 말고 거리로 표현하라. 가장 흔하지만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 바로 서운함입니다. 명절에 오긴 왔지만 하루만 있다 갔네. 손주 생일인데 초대도 없었네. 며느리는 내 생일도 모르는 것 같네. 이럴 때 많은 부모님들은 감정을 터뜨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듣은 쪽에겐 불만으로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의 거리두기입니다. 한 어머니는 매주 아들 부부 집에 장을 봐주고 반찬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너무 피곤하다며 이젠 그만 오셔도 괜찮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의 상처로 남았지만 어머니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장을 멈추고 전화도 줄이고 그 시간에 가까운 복지관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 시간은 내 시간이라는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바쁘신가 봐요? 그때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나 바쁜 사람 됐지. 그 짧은 거리두기는 관계를 다시 되돌렸습니다. 말보다 거리에서 느끼는 변화는 오래 남습니다. 다섯 번째, 이기는 부모는 먼저 나를 지키는 사람이다. 우리는 좋은 부모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혜로운 부모, 품이 있는 부모, 그리고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인정받으려는 삶이 아닌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 나이 들수록 관계가 아니라 존재가 말해주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자식은 거기서 배웁니다. 며느리도 사위도 손주도 우리가 품위 있게 사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존경과 거리를 조율합니다. 마무리하며 품위 있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제는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설득하지 않아도 조용히 나답게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아니, 이제는 5가지 지혜는 누구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말을 아끼고, 돈에 기대지 않고, 자식보다 재미있게 살고, 서운함은 거리로 표현하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제는 당당하고 고요한 힘으로 내 인생의 후반전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멋지게 이겨낼 수 있는 분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